김선태 충주맨에게 청와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뭐 단독 해가지고 뭐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다 떴는데, 그러면은 충주맨이 청와대 가려고 그만뒀다는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충주맨이라고 있었어요. 그 충주맨이 김선태 씨입니다. 김선태 씨가 1987년생이에요. 1987년생이니까 저보다도 20년이나 젊은 그런 분인데, 그 현직은 충주시청 공무원입니다. 충주시청 공무원인데 몇 급이냐면 6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6급 공무원 중에서도 그 뭘 맡고 있냐면 뉴미디어 팀을 맡고 있는데, 저기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팀장을 몇 급이 맡냐면 6급이 맡는다고요. 그런데 6급이라고 해서 다 팀장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4급이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4급 서기관이 과장을 맡는단 말이죠. 4급 됐다고 해서 다 과장 맡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서기관인 과장이 있고 그냥 서기관인 과장이 아닌 서기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6급 팀장이라고 하면은, 뉴미디어 팀장이라고 하면은 그 6급 중에서도 상당한 그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김선태 씨는 1987년생이니까 저보다도 무려 몇 년이나 어리다? 20살이나 어리다. 야, 좋겠다. 그러면은 저로 치면은 2007년도네. 야, 2007년도에 제가 국방부 딱 들어갔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 김선태 씨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독특한 사람이냐면은 고등학교는 충주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학은 아주대를 들어갔는데 아주대도 일찍 들어갔대요. 아주대도 일찍 들어가고 3월생이어가지고 87년생이면은 06학번이어야 하는데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뭐 05학번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대학교 가가지고 그것도 경영학과를 갔는데 중간에 때려치고 뭘 했냐면 사법시험 준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준비를 오랫동안 했대요. 몇 년 동안 했느냐? 어떤 기사에는 6년 동안 했다라고 하고 어떤 기사에는 8년 동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맞을 거예요. 왜 맞냐면 그냥 어영부영 한 것까지 하면 8년이고 그냥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면 6년이고 뭐 그렇지 않을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준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나이는 이제 30살이 딱 다가오는 거야. 근데 사법시험은 안 되고 있어. 근데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김선태 씨가 그 종목을 바꿔가지고 어느 시험을 준비했냐면 내가 사법시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사시 준비하다가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도 저희 때 꽤 있었고요. 그런데 김선태 씨는 행정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빨리 시험 붙어야 되니까 행정고시도 아니고 5급,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9급 시험 공무원에 떡하니 합격해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에 9급 공채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2016년에 9급 공채에 합격을 갖다가 했냐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대요. 김선태 씨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엄마 아빠 저는 30살 이전에는 취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됐겠죠. 우리 아들이 사법시험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아들이 판검사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변호사 되는 거야? 그러면서 화이팅 그랬는데 이놈이 떨어져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서 이랬겠지. 야 이놈아 네가 윤석열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김선태가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약속?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30살 안에는 어디든 내가 취직할 때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신경 끄셔. 그랬는데 이제 김선태가 나이가 드디어 30살에 이렇게 딱 목에 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엄마 아빠하고의 약속은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일반 기업체는 나이 먹고 대학도 중퇴하고 그다음에 무슨 스펙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쉽지 않겠네. 그러면 제일 공정한 게 공무원이야. 그런데 7급 보다가 행정고시는 더 어려울 거고 7급 보다가 30살 넘기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 일단 9급부터 보자 해가지고 9급 시험을 봤는데 2016년에 진짜 30살이 되기 전에 떡하니 합격을 했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김선태 씨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시던 분이냐면 청주교대 출신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청주교대 동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도 청주교대, 아빠도 청주교대. 그래서 엄마도 초등학교 선생님, 아빠도 초등학교 선생님. 아버지는 아마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충주에서 그 엄마 아빠가 다 학교 선생님인 그러한 집안에서 그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쁨 받고 그러면서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꿈은 이제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었을 것 같은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제 9급 공무원이 됐는데 이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과외에 어마어마한 소득이 있었어. 어떤 소득이 있었냐면 그 9급 공무원 딱 합격을 했다 하니까 그 동기 중에 누가 있었다? 이쁜 여자가 있었다. 어머 그러면서 누구세요? 나 김선태인데. 거기는 누구세요? 아 저도 누굽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찝쩍찝쩍 대면서 뭐 커피도 사주고 뭐 맘모스 빵도 사주고 막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그 공채 시험 동기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엄마 아빠는 청주교대 동기고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 김선태는 9급 공채 동기고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급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시청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9급에서 8급은 금방 올려주겠죠. 왜냐하면 소위 1년 달면 금방 중위시켜주는 것처럼. 그래서 8급은 금방 달았는데 2016년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9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곧장 임용되진 않았을 거고 뭐 한 2017년이나 2018년이나 그때쯤 2017년쯤 임용됐을 것 같아요. 그것까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2017년에 임용됐다고 치고 2017년에 9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 8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김선태가 그거를 사고를 쳤네. 무슨 사고를 쳤냐면은 유튜브를 개설한 거예요. 언제? 2019년도에. 그때 김선태의 직급은 뭐였다? 서기였다. 서기. 공산당에 있어서 서기는 무지무지하게 높은 건데요.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서기는 8급이거든요. 근데 8급 서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나이는 많죠. 왜냐하면 공무원 합격자 중에서 뭐 9급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는 20대 초반도 있을 수 있고 늦어도 20대 중반은 됐었을 텐데 근데 김선태는 거의 30대에서 붙었으니까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입직한 지 뭐 한 2, 3년밖에 안 된 더군다나 직급도 8급밖에 안 되는 그 서기가 유튜브라고 하는 걸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주시청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19년 이럴 때는요. 유튜브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2023년이었는데 제가 2023년 12월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제 뜻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유튜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 거지. 그런데 2019년에 그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충주시청에서 유튜브를 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게 빵 하고 뜬 거잖아요.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 충주시청에 정치인이 있잖아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시장님. 나머지는 다 일반 공무원이고 다 그 늘공이고 어공은 저기 지방자치단체 늘고 어공은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님하고 시장님 따라 들어온 사람들밖에 없겠지. 그런데 시장님이 딱 봤을 때 뭐 충주시청에 저희도 유튜브 하겠습니다 해서 뭐 해라 뭐 하든 말든 이랬는데 갑자기 이 충주시 유튜브가 전국적으로 막 인기를 갖다 끌기 시작하니까 덩달아서 충주시장까지도 막 이렇게 주목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은 몰라도 충주시장은 기분이 좋겠지. 이 친구 일 좀 하는데 내가 이 친구 덕을 봤는데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시장님이에요. 그럼 저 밑에 있는 8급 직원이 나한테 아주 이렇게 덕이 많이 됐어. 득이 많이 됐어. 그러면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은 빵부터 사주겠지. 맘모스 빵부터. 김주사 일로 와봐. 그때는 김석이니까 김석이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내가 이거 좀 즐겨 먹는 빵인데 좀 먹어. 그러면은 이게 웬 빵이냐 그러면서 좋아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마음에 드네. 이 친구 마음에 드네. 그럼 그 다음번에 제가 뭐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번에는 불러가지고 저희 밥 사줬겠지. 뭐 불고기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주겠습니까?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2021년에 2년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갖다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충주시청 공무원들은 약간 조금 배가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야, 저 친구 뭐냐? 유튜브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서 뭐 벌써 7급이 돼? 야, 앞으로 몇 년 더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더 염장 지르는 일이 생겼으니 그게 뭐냐면 2024년에 이 김선태 씨가 7급이면 주사 보거든요. 6급으로 또 승진을 딱 해요. 그 6급 주사로. 9급부터 6급까지 가는 거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6급하고 5급도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은 뭐 좀 다르지만 지금은 6급 주사라고 안 하고 되게 주무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저희 이제 제 친구들 뭐 행정고시 붙고 막 그랬을 때는요. 6급은 주사하고 5급은 사무관이라고 그랬어요. 4급은 서기관, 3급은 부이사관, 2급은 이사관, 그 다음에 1급은 관리관.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끝이 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이냐 6급 이하냐가 차이가 컸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관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주무관님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서기관은 높은 공무원, 저희 사무관 이상 관자가 붙으면 그 다음에 주사나 주사부 서기 이런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실무적인 일하는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9급으로 입직해가지고 6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최소한 뭐 한 15년, 20년 이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이 좋으면은 5급 사무관이 되는 거지. 9급부터 시작하면 그래요. 물론 옛날에 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고 그럴 때 9급부터 시작해서 장관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런데 이러한 예외적인 일이 2024년에 충주시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야 김선태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인데 2016년에 입직해가지고 그 시험 붙어가지고 10년도 되기 전에 6급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청에서 근무하고 싶지. 저기 일반으로 따지면 뭐 동사무소나 아니면 뭐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김선태는 유튜브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무원들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충주맨 이런 게 뭐 이렇게 웃기겠습니까? 아이 참 기가 차네. 저게 재밌다고 저게 웃기다고 약간 실속 안 하고 그런 것들도 솔직히 있던데 그런 거나 찍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막 그 승진이 초고속 승진이야? 그러면서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시청에서만 계속 근무해? 그러면서 조금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쁘다, 빈정 상한다. 그 다음에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저거 뭐 그냥 끼적끼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2024년에 김선태 씨가 6급 주사로 승진을 했는데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해 2024년 1월 9일에 그때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9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마다 뭐가 있다고요?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 국무회의를 할 때 충주시청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충주시청에 충주맨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충주시청 유튜브가 아주 그렇게 화제랍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심지어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국무회의 할 때 이 충주맨 이야기가 딱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조기령 시장님도 이야 우리 충주맨 따봉 대단한데 야 그 7급 6급으로 승진시키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 1월 1일에는 6급 주사로 승진한 지 1년 만에 뭐가 됩니까? 또 팀장까지 달아준 거예요. 뉴미디어 팀장까지. 이러니까 일반적인 저 같은 고루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결이 안 맞는다. 조금 뭐 빈정 상한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일하는 거냐, 노는 거냐, 장난치냐? 뭐 이런 생각 들었겠죠. 저 같은 사람이 예컨대 만년 주사란 말이에요. 제가 만년 6급이에요. 제가 뭐 예컨대 제가 이제 거의 환갑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연수 그냥 간신히 채워가지고 8급 되고 7급 되고 이제 6급이 됐는데 거기서 5급 사무관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면 과장이거든요. 그 권한이 사실은 지자체에서는요 상당히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6급 팀장만 하고 있는데 나도 과장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디서 젊은 놈이 나보다 20살이나 어린데 그 들어오자마자 내가 6급 단으로 하고 한 20년, 25년 걸렸는데 이 친구는 8, 9년 만에 8년 만에 10년도 안 돼가지고 6급 달더니 9년 만에 뭐가 됐다? 나랑 똑같은 팀장이 됐네? 근데 무슨 일 하나 봤더니 장난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영상 찍고 그것도 뭐 이상한 동영상 뭐 이런 동영상 찍으면서 뭐 빵 먹으면서 그러면서 아 시장님 너무 하시는데 나는 사무관도 안 시켜주면서 저런 애 그렇게 장난치는 애들은 저렇게 팀장을 갖다가 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김선태 씨는요, 충주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몇 명이었느냐? 97만 5천 명이잖아요. 97만 5천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97만 5천 명이라고 한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서울 같은 큰 지방자치단체부터 제일 작은 지방자치단체까지 그 모든 유튜브를 통틀어가지고 1등이 서울시가 아니에요. 1등이 어디냐? 1등이 충주시예요. 2등이 대구인가 아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서울인가? 그런데 대구인가 어딘가가 2등이 1등은 충주시가 97만 5천 명까지 찍었는데 2등의 유튜브는 2등 지방자치단체 유튜브는 제가 얼핏 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60몇만 밖에 안 된대요. 30만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힘이었는가? 이게 김선태의 힘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 같은 공무원들이 궁시렁 그래도 그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시장님이 조기령 시장님이 저 같은 정혁진 주사 딱 봤을 때 저 새끼는 맨날 궁시렁거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네가 임마 그 만년 주사인 거야 이놈아.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나한테 덕도 안 되네. 그러면서 완전히 월급 루팡이네. 월급 루팡 시키는 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궁시렁거려. 봐, 김선태 봐. 너보다 20살이나 어린데 유튜브가 97만 5천이야. 아, 이러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어쨌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2026년 올해 2월 13일이었습니다. 13일은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금요일이었다고요?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고요? 13일에 금요일이었으니까. 13일에 금요일 날이 그 설 연휴 직전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사가 딱 떴어요. 김선태,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김선태 그 팀장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충주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충주맨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끼고 그 다음에 밀린 휴가 쫙 써가지고 2월 28일자로 퇴직한다. 그래가지고 저부터도 궁금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충주맨이 그만두려고 했을까? 이제 6급이고 좀 있으면 5급, 4급 맞게 충주시청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제일 큰 건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제일 큰 거는 연금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연금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넘어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20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 아닌가? 어쨌든 그 기간은 10년은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심했던 게 제일 먼저 의심했던 거는 야 어디서 스카웃 제이 들어온 거 아니야? 실제로 이 충주맨한테 스카웃 제이가 들어왔었대요. 민간 기업에서 연봉 저 당신 지금 몇 급이야? 7급인데요? 얼마 받아? 얼마 받는데요? 내가 그거 더블로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들어오셔. 민간 기업으로부터 제안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거절하기 그 제안을 더블 이상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너 얼마 받아? 예, 뭐 제가 예컨대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4, 5천 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2억 맞춰줄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아이 그러면은 거절할 수가 없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온 거 아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유튜브를 했는데 97만 5천이야. 그렇다고 해서 충주맨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예컨대 정법전 TV 하면은 저는 사실 유튜브 하면은 유튜브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유튜브를 했는데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구글에서 그냥 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튜브를 하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얼마 벌고 예컨대 저보다 아주 그냥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배모 변호사님도 계시고 서모 변호사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변호사는 아니지만 고 무슨 박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명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와,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년에 도대체 얼마를 번다는 이야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주매는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채널이 97만 5천이면은 야, 이거 그 충주시가 만약에 돈 받겠다라고 하면 얼마를 그 유튜브에서 받을까? 제가 가늠도 안 되는데 근데 그 김선태가 충주맨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충주맨입니다. 나 이번에 충주시청 그만뒀습니다. 나 유튜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10만, 20만, 30만, 40만 막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50만도 되고 100만까지 되고 그러면 공무원 하는 것보다 충분히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유력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지금 충주시장이 조기령 시장님인데 조기령 시장님은 이미 그 시장을 3번을 했어요. 3선을 했어요. 12년을 갖다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조기령 시장은 충주시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더 큰 도전을 하거나. 그런데 조기령 시장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충주맨 덕분에 이렇게 인지도도 쌓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충청북도 도지사에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그 조기령 시장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 도지사는 누구냐?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그 치과의사 출신의 김영환 의원이 충청북도 도지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김영환 지사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충청북도 도지사직을 사수할 수 있을까? 민주당에서는 뭐 노용민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령 시장님이 내가 충주시장 할 만큼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충청북도 도지사를 갖다 하겠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충주시장 더 이상 못하니까. 만약에 조기령 시장이 이번에 또 시장으로 출마해가지고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김선태 씨가 사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조기령 시장이 충청북도 도지사가 되면 그러면 충청북도로 옮겨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처럼 뭐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다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되니까 성남시청에서 경기도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통령 되시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기령 시장이 충청북도 도지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 옮겨가야지 왜 벌써부터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조금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엊그저껜가 기사가 딱 떴잖아요. 어저껜가? 어떤 기사가 딱 떴냐면 청와대에서 그 김선태 충주맨에게 청와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뭐 단독 해가지고 뭐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다 떴는데 그러면은 충주맨이 청와대 가려고 그만뒀다는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충주맨한테는 기업으로부터의 제안도 있었지만 이미 다른 데서 다른 공직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었냐면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뭐 특보나 장관 비서관이나 이런 자리로 들어오라고 제안이 있었대요. 그때 국토부 장관은 누구였느냐? 원희룡 장관이었대요. 그런데 김선태 씨가 몇 급이었다고요? 지금 몇 급이라고요? 6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 보좌관은 몇 급이냐면 2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충주시장은 그냥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몇 급이냐? 아마 2급 아닌가? 저는 뭐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장은 저기 장관급이고 그 밑에 있는 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차관급이고 그 다음에 큰 그 지방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원시, 뭐 어디 뭐 창원시 뭐 이렇게 그런 데는 아마 1급일 거고 충주시 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데는 아마 2급일 거예요. 근데 장관 보좌관이 되면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약 2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약 2급이 되면은 김선태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진다? 조기령하고 똑같아진다. 그 다음에 2급이 과하다라고 하면 3급 부의사관 정도로 한 단계 낮춰줄 수 있을지 몰라도 원희룡 장관이 어쨌든 김선태 씨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원희룡은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나 이제 대통령 뭐 대권 내가 나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당대표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꿈이 있었을 때니까 내 밑에 들어오면 말이야 나 지금 국토부 장관인데 일단 급수가 팍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당신 진짜 뭐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영입 제안을 갖다가 했대요. 근데 김선태 씨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런데 거절을 했대요. 왜 거절을 갖다 했냐면 물어봤대요. 뭘 물어봤냐면 좋습니다. 근데 장관님 만약에 장관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파리 목숨 아닙니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만약에 제가 국토부 들어가면 장관님이 바뀌어도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원희룡 장관이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선태 씨가 그러면 저는 순장조네요. 그러면서 순장조가 되느니 그냥 저는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뭐 썰이 있던데 뭐 맞는 말은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의 제안도 거절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의 그 제안도 거절했던 그 김선태 씨가 그냥 느닷없이 그 팀장이 됐는데 팀장 된 지 딱 1년 만에 느닷없이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청와대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청와대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다라고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면접도 봤대요. 누가 면접관이었냐면 무려 장관급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면접도 봤대요. 이야.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김선태 씨가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의 그 제안을 먼저 받고 사의를 표명한 건지 아니면은 2월 13일에 금요일에 사의를 표명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게 기사가 쫙 뜨니까 그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딱 보고 그래? 그 충주맨이 사의를 표명했어? 그러면 청와대에서 한번 같이 일해볼까? 이랬던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확실한 건 뭐다? 김선태가 강훈식을 만났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선태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김선태 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채용 제안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입 제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일단 한 발을 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만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주맨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디지털 소통 비서관실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결국은 디지털 소통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충주맨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막 이러면서 뭐 그 다음에 뭐 멋지다 제명아 뭐 이럴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뭐 박수 치면서 제명아 멋지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가 나올 건가 뭐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김남국 비서관이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비서관이었다가 그러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남국 비서관 사퇴했어요. 왜 사퇴했습니까? 현지 누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동차 무슨 협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사퇴를 갖다가 했는데 잘린 줄 알았는데 뭐 잘린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김남국 그 전 의원이 김남국 전 비서관이 뭐 안산시장으로 출마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 뭐 비서관 하다가 안산시장님 되면 뭐 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 뭐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지네 뭐 그런 이야기가 딱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없으니까 일약 김선태를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건가? 이거는 파격 중에도 어마어마한 파격이죠. 왜냐하면 김선태 팀장은 지금 몇 급이다? 6급이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은 몇 급이다? 1급이라냐 1급. 1급이면요. 행정고시 붙어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1급입니다. 1급이면요. 중앙부처에 예컨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있었을 때 국토부에 기조실장이 1급이에요. 주택실장이 1급이에요. 교통실장이 1급이에요.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젊은 날에 20대 뭐 초반 중반에 장동혁 같이 재학 중에 행정고시 붙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도 국장까지는 대개는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 국장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다 가요. 근데 국장이 2급 이사관인데 관리관, 옛날로 치면 1급 관리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 띄어가지고 능력 인정받고 그런 사람만 몇 명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환경부 고문변호사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1급짜리가 한 5개밖에 없을걸요? 국토부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붙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기수가 몇 명이 들어가는데 한 기수에서 1급 올라가는 사람들이 2-3명 될까 말까? 그럴 거예요. 기재부 같은 데는 진짜 힘들고. 그런데 그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은 몇 급이다? 1급이다. 근데 6급에서 5, 4, 3, 2를 갖다가 점프해서 1급이 된다? 야, 이거는 파격 중에도 파격이다. 그 다음에 김선태 팀장 몇 살이라고요? 87년생이니까 아직 40살도 안 됐어요. 김남국 의원 몇 살입니까? 40 넘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뭐 저기 보니까 디지털 소통 비서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이 충주맨이 그 청와대로 그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만약에 본인이 강하게 원하면 비서실장이 보자고 했으니까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행정관도 아니고 선임 행정관도 아니고 비서관으로 갈 수 있을까? 비서관 위가 수석 비서관이잖아요. 수석 비서관 차관급. 그런데 뭐 그게 가능할까?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충주맨이 김선태 씨가 지금 뭐 정당은 없죠.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김선태가 시장으로 모셨던 조기령 시장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소속이 국민의힘입니다. 그 다음에 김선태 씨 아버지가 초등학교 뭐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 중에 그 충주시장 했던 분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종배 시장님이었는데 그 이종배 시장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4선의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종배 의원, 아버지의 친구인 이종배 의원도 소속은 어디다?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뭐 그거하고 뭐 상관은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권은 민주당 정권인데 국민의힘 시장님을 모시고 있던 충주맨이 충주를 떠나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에 쓱 들어가가지고 비서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임행정관이 2급 아닙니까? 일반 행정관이 한 3급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 자리만 올라가도 그래도 엄청나게 점프를 갖다가 쫙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충주맨이 딱 그 사직한다는 이야기가 딱 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충주시의 구독자가 확 빠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저도 이제 그때 몇 번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볼 때마다 숫자가 팍팍팍 줄더라고요. 97만이 금방 90만 되더니 어머 하다 보니까 뭐 85만 되더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게 75만 8천까지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것만 봐도 충주시의 유튜브에 그 충주맨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청와대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충주맨이 청와대 유튜브를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어떤 뭐 좋은 컨텐츠가 나올까,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나오면 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청와대 가려고 했다가 부담을 느껴서 또 그 진로를 다른 곳으로 틀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씁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은 심지어 충주맨 같은 사람까지도 청와대에 영입해가지고 어떻게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 저런 모습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그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거대 여당을 지금 체제로 제대로 이렇게 견제가 가능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뭐 마음이 또 이렇게 그렇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